그날도 늘 그렇듯 저는 새벽 첫 버스를 탔습니다. 사람 없는 정류장, 아직 덜 깬 도시,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. 회색 제복에 모자를 눌러 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버스 기사 아저씨였지요. 그런데 이상했습니다. 제가 교통카드를 찍는 순간 그분의 눈이 100m 너머로 잠깐 흔들렸습니다.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. 그 짧은 혼잣말이 제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그 버스를 일부러 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. 이 평범해 보이는 버스 기사 아저씨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람이라는 사실을요. 저는 70을 넘긴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. 아내는 10년 전 병으로 떠났고 아들은 외국으로 나가 소식이 뜸해진 지 오래였지요. 하루의 유일한 외출은 병원과 시장. 그 길을 늘 같은 노선 버스로 오갔습니다. 그 기사 아저씨는 유난히 말이 없었지만 저에게만은 달랐습니다. 어르신, 자리 여기 앉으세요. 오늘은 바람이 차네요. 병원 다녀오시는 길이죠? 묻지도 않았는데 마치 제 일상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. 처음엔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제 손이 떨리는 걸 보더니 그가 말했습니다. 그 약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.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제가 무슨 약을 먹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?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. 아내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, 젊은 시절 공장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, 그리고 한 장의 단체 사진. 버스 기사 아저씨와 닮은 얼굴이 있었습니다. 젊고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매와 미소가 너무도 비슷했습니다. 그는 분명 제 과거 어딘가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. 며칠 뒤 버스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. 기사님, 혹시 예전에 공장 다닌 적 있어? 그는 핸들을 꼭 쥔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네, 20살 때요. 그날 이후 그의 시선엔 늘 미안함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.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. 정류장에서, 종점에서, 사람이 다 내린 뒤에 말이지요. 그는 말했습니다. 젊은 시절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형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. 그날 이후 그 형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해고된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.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아내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. 회사에서 잘렸어. 이제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? 그날 이후 아내는 밤마다 울었고 아들은 조용해졌습니다.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 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있었던 겁니다.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버스를 종점에 세우고 말했습니다. 어르신, 사실 전 그때 형님을 밀어낸 사람이었습니다.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. 젊은 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섰다는 고백이었습니다. 그 후로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.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. 저는 화가 나야 했습니다. 원망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느낌뿐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저 역시 가족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날 그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. 형님, 그 공장에 있던 아이, 초등학생이던 아드님 말입니다.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그 아이를 제가 몰래 도왔습니다. 학비, 급식비 몰래 넣어둔 봉투들. 그 아이가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준 사람도 그였습니다.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벌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. 아들이 왜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끝내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는지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. 저는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울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아버지, 그동안 말 못했는데 어릴 때 이상하게도 늘 누군가가 도와줬어.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. 며칠 후 그 버스는 노선에서 사라졌습니다.
정년퇴직이었지요. 마지막 날 그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. 안에는 아내의 사진 한 장과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. 형수님께 늘 죄송했습니다. 그래서 형님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. 지금도 가끔 그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습니다. 버스는 더 이상 오지 않지만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저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사는 과거가 있고 늦었지만 속죄하며 살아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. 그리고 진짜 반전은 원망의 끝에서 용서가 남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버스 기사 아저씨의 정체는 영웅도 악인도 아니었습니다. 그는 그저 한 번의 선택을 평생 안고 살아온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덜 외로워졌습니다.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남아있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.